예전 우리 이웃집에 살았던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은 연쇄살인마였습니다. 들통났을 때는 온갖 매스컴에서 시끌벅적하게 보고했었죠. 일단 그 사람의 이름은 A라고 해둡시다. 대놓고 이름을 적었다간 법적으로 문제도 있을 것 같고 기분도 나쁘니까요. 뉴스에 따르면 그 남자가 죽인 것은 2명이었습니다. 자신과 전혀 관계없었던 여자와 남자아이였다고 합니다. 그 남자가 잡혔던 것은 내가 13살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때까지 그는 그냥 평범한 동네 아저씨로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에게 인사를 건넨 적도 많았습니다. 지금 다시 생각해 보아도 평범한 인상의 보통 아저씨였습니다. 모습이나 행동이 딱히 이상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지금도 나는 어릴 적 부모님이 옆집 A씨는 사람도 참 좋은데 아직 결혼을 못했다네 라고 말하셨던 것을 어슴푸레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딱 한 가지, 지금도 나에게 마음이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남자가 누구와 이야기할 때도 존댓말을 썼던 것입니다. 아직도 그 남자와 나눴던 대화 중 생생히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때 학교에서 돌아오던 길에 그 남자와 길가에서 만났을 때 나눈 대화였습니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B군, 잘 다녀오셨나요? 지금 끝났어. 날씨가 참 좋네요. B군은 무엇을 좋아하나요? 슈크림. 그렇습니까? 그리고 꽃도 좋아. 그렇습니까? 아저씨는?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과 가장 오래 이야기했던 때였습니다. 어쩐지 우스꽝스러운 대화라고 생각되죠? 그 사건을 알게 되었을 때 나는 정말 온몸과 마음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저 우스꽝스러운 대답들의 이유가 어쩐지 알 것 같았습니다. 이 꿈을 처음 꾼 것은 7년 정도의 일이었다. 토끼를 보고 있었다. 임신 중의 토끼였다. 토끼는 방 안에 웅크리고 있었고 그 밑에는 비닐 시트가 방 구석구석에 깔려 있었다. 옆에는 나이를 제법 먹은 할머니가 가만히 토끼를 보고 있었다. 방에는 문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다. 방은 초등학교 교실 2개 정도를 이어붙인 정도의 넓이였다. 그때 나는 이것이 꿈이라는 자각을 하고 있었다. 뭐랄까, 지금 이건 꿈이로구나 라는 느낌이 왔다. 그때는 꿈에서 깰 생각도 하지 않고 그저 토끼를 보고 있을 뿐이었다. 그 순간 갑자기 토끼가 경련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하복부의 작은 구멍에서 작은 벼룩 같은 것이 피와 함께 튀어나왔다. 피와 그 기묘한 물체는 멈추지 않고 계속 나왔다. 한순간에 방 안쪽 면에 피와 기묘한 물체가 가득 퍼졌다. 솔직히 여기까지는 전혀 무서운 꿈이 아니었다. 오히려 동화적이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다. 하지만 이 이후부터가 무서웠던 것이다. 갑자기 옆에 있던 할머니가 귀신의 모습으로 변해 술을 사두라.
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무엇을 가리키는가 싶었지만 곧 알아차렸다. 저 몇 억은 돼 보이는 기묘한 물체다. 나는 무서워서 필사적으로 가까운 곳에 있는 것부터 수를 세어갔다. 할머니는 나를 가만히 보고 있었다. 여전히 귀신 모습이다. 그 기묘한 물체 역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유도 알 수 없고 기분 나빠 보이는 광경이었던 셈이다. 내 발 아래에서 왠지 기분 나쁜 물체가 핏속에서 발버둥 치고 있었으니까 나는 필사적으로 수를 세고 있었지만 30마리를 지나갈 때쯤 꿈에서 깨어나고 싶어졌다. 그렇다. 이것은 꿈이니까 일어나면 되지 않은가. 나는 필사적으로 눈을 떠라 라고 외치기 시작했다. 그러자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졌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내 눈앞을 가린 느낌이었다. 그건 뭐였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나는 필사적으로 계속해서 눈을 뜨자고 외쳤다. 그러나 효과가 없었다. 그럭저럭 1시간은 외친 것 같았는데도 그래도 나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외쳤다. 그러자 다음 순간 나는 목소리조차 낼 수 없게 되었다. 소리도 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문득 나는 눈을 뜨기 위해 눈꺼풀에 힘을 주어봤다. 눈이 떠지지 않는다. 무슨 짓을 해도 마찬가지다. 어쩔 수 없이 나는 손을 써서 억지로 눈꺼풀을 열어보기로 했다. 눈이 없다. 안구가 없는 것이다. 아픔은 없었다. 다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눈이 있는 곳을 찔러봐도 아무것도 없었다. 고함을 치려 해도 목소리는 나오지 않는다. 도저히 이유를 알 수 없었다. 어째서인지 할머니의 시선이 아프도록 느껴진다. 그래서 나는 필사적으로 새어나갔다. 손으로 더듬어 가면서. 그리고 문득 손에 무엇인가가 닿았다. 둥글고 미끈미끈하고 뭉글뭉글했다. 그것은 2개가 연속으로 놓여 있었다. 그리고 나는 어째서인지 직관적으로 알아차렸다. 그것은 나의 눈알이다. 나는 완전히 이 꿈에 질려버렸다. 나는 모든 행위를 멈추고 가만히 있었다. 그러자 할머니가 이쪽으로 오는 것이 느껴졌다. 그리고 예리한 물건이 가슴팍에 눌러댔다. 다음은 언제나? 라는 물음이 들려온다. 그리고 나는 꿈에서 깼다. 이 꿈은 요즘도 종종 꾸고 있다. 모든 것은 언제나 같다. 또 그 기분 나쁜 물체를 세야 한다고 생각하면 기분이 울적해진다. 그래서 언제나 할머니는 마지막에 나에게 묻는 것이다. 다음은 언제냐고.